11번 그린 가와나는 남극을 중심으로 제질시대의 대륙 분포를 우표로 표현한 것이다. 가와 나의 시기는 각각 고생대 말과 신생대 초, 중 하나이다. 가 그림을 보면은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 또 남극 대륙, 인도 대륙이 이와 같이 남극 주변에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생대 말 판게아가 형성된 시기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대서양이 형성되어 있고 인도 대륙도 북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생대 초 대륙의 분포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에서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한다. 가에서 인도 대륙은 남극 근처에 여러 대륙과 함께 모여가지고 판게아를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는 판게아가 형성된 시기의 대륙 분포를 표현한 것이다. 아니지요. 나의 모습은 여러 대륙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생대 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대서양의 면적은 나의 시기가 현재보다 넓었다. 아니지요. 이 대서양의 면적은 판게아가 분리된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넓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 나의 시기가 현재보다 넓었던 건 아닙니다. 현재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습니다. 12번 그림은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판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동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이 되고 이동 속력은 화살표의 길이로서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길수록 이동 속력이 빠른 것입니다. 기억, 유라시아판에 속한 지점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유라시아판의 중앙부는 대체로 북동쪽으로 이동하지만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유라시아판에 속한 점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 지점과 C 지점 사이에 해구가 발달한다. B 지점도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C 지점도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C 지점이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B하고 C 지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점차 멀어지게 되고 이 사이에 해령이 발달하게 되지요. 그래서 해구는 아닙니다. 해구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C 지점의 속도보다 B 지점의 속도가 더 빨라야만 수렴형 경계가 돼가지고 해구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반대로 C가 더 빠르고 B가 느리기 때문에 멀어져서 이 부분에 해구가 아니라 해령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러한 판운동이 계속된다면 A 지점과 D 지점 사이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질 것이다. A 지점은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D 지점은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다음은 3점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은 대륙이동의 증거로 제시된 고생물의 화석이 산출되는 지역을 판게아의 일부에 나타낸 것이다. 판게아는 고생대 후기부터 중생대 초 사이에 형성되었던 초대륙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제시된 고생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육상생물이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생물들은 모두 육상생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 이동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현재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의 생물이,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대륙 이동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모두 육상생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니은 판게아의 분리 이후에 등장하였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생물들 조금 전에 판게아의 분리 이전에 거의 같은 환경에서 여러 대륙에서 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여러 대륙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처음부터 떨어져 있었다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대륙에서 나타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분리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등장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으로 화폐석이 있다. 화폐석은 신생대에 살았던 대형 유공충인데,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생물들은 판게아가 형성되었던 시기 고생대 후기부터 중생대 초 사이에 생존했던 생물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2번 그림은 고생대 말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모습을 추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고생대 말에 적도는 이와 같은 상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남극 근처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고생대 말 빙하 퇴적층이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남아메리카 대륙 동쪽 해안선, 여기죠.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 서쪽 해안선, 이 부분 서쪽 해안선의 모양은 대체로 일치한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 맞추듯이 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고생대말 적도가 이와 같은 상태로 분포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남극 근처에 있어서 빙하 퇴적층이 형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해안선의 유사성, 또 빙하 퇴적층이 현재 적도, 이 지역은 현재 적도 근처에 있는데, 현재 적도 지역에서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이 발견되는 것은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고생대말과 현재의 위도 차이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 고생대말의 적도는 이와 같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A 지점과 B 지점의 위도는 거의 같았습니다. 남반구의 중위도 정도 해당이 되었죠. 그렇지만 현재의 적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A지방은 남반구의 중위도 지방 정도 되지만 B지방은 현재 적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 변화가 큰 지방은 B지방이 되지요.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남대서양 중앙해령 부근에는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이 분포한다.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은 고생대말 적도가 이와 같이 돼가지고 남극 근처에서 형성이 되었죠. 그런데 남대서양 중앙해령은 이런 대륙들이 북상해가지고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대륙이 분리된 후에 이 사이에 새로이 판과 판이 분리돼가지고 새로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남대서양 중앙해령은 이 빙하 퇴적층이 형성된 것보다 훨씬 뒤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대서양 중앙해령 부근에는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이 분포할 수가 없지요. 틀렸습니다. 3번 표는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과학자들의 주장을, 그림은 이 주장들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주장 가, 백예너, 대륙이동하여 대륙의 분포가 변한다. 백예너의 대륙이동설에 관한 주장이지요. 그 다음에 나 주장, 헤스와 디츠,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확장된다. 해저 확장설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 홈스, 무엇이 대륙이동의 원동력이다. 멘틀 대류가 대륙이동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멘틀 대류설. 자, A 학생 백예너는 고 지자기 자료를 이용하여 가를 설명해서 틀렸죠. 해양지각의 고 지자기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대륙이동을 설명한 것은 백예너가 아니고 195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해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 지자기의 정상적인 부분과 역전된 부분이 대칭적인 띠 모양을 이루는 것은 해저가 해령에서 새로이 생성돼 가지고 양쪽으로 확장된다는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지요.
195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베게너가 제시한 증거는 아닙니다.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로서는 대서양 양쪽 대륙 해안선의 굴곡의 유사성, 또 화석의 분포, 또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의 분포와 빙하 이동 흔적, 또 지질 구조의 연속성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 A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B, 멘틀 대류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합해 봤죠. 대륙 이동의 원동력, 홈스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이 제시된 순서, 맨 먼저 대륙 이동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멘틀 대류설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해저 확장설이 나왔습니다. 가, 다, 나의 순서죠. 학생 C도 틀렸습니다. 4번 그린 가완하는 해령과 해구를 가로지르며 측정한 음향 측심 자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린 가에서 보면은 이 부분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12초 정도 되지요. 초음파 왕복 시간 12초를 2로 나누면 6일입니다. 6 곱하기 초음파 해수에서 초음파의 속력 1500m/s를 곱하면은 수심이 나오는데 수심 9000m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양옆으로 갈수록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지형이 해저의 높이가 높아지지요. 그래서 해저 지형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초음파 왕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수심이 깊고 양옆으로 갈수록 초음파 왕복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해저 지형이 높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해저 지형은 이와 같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해령의 열곡이 놓이죠. 이 부분에. 자, 기억, 옳은 거 고르기. 수심은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깊다. 그렇죠. 기억의 초음파 왕복 시간, 기억에서의 초음파 왕복 시간이 니은에서의 왕복 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수심이 깊습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 디귿 지점과 리을 지점은 같은 해양판에 위치한다. 그림 나에서 해저 지형을 초음파 왕복 시간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심을 구해가지고 해저 지형을 구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고 그랬지요. 바로 이 부분에 해령이 존재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저가 확장되지요. 그래서 이쪽 판과 이쪽 판은 서로 다른 판이 됩니다. 디귿 지점과 리을 지점은 서로 다른 해양판에 위치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 지역을 측정한 자료는 나이다. 가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 해구가 형성되는 거 맞지요? 이 부분은 멘틀이 상승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확장되는 부분이지요. 상승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 이 부분이 하강부, 해구가. 그래서 멘틀 대류 하강부에 위치한 지역을 측정한 자료는 나가 아니라 가지요. 이거 틀렸습니다. 5번 그림은 남아메리카 대륙 주변 해양지각의 연령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에서 색깔이 진할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이 적은 부분이고 밝을수록 연령이 많은 지역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 중앙부는 해양지각의 나이가 0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령인데 이 부분은 동태평양 해령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저가 이렇게 확장이 되지요. 여기서는 대서양인데 가운데 이 부분 대서양 중앙 해령이지요. 이 부분에 해양지각의 나이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령이 존재하고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역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저가 이렇게 양쪽으로 확장되지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기억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 지점이 있다. 맞지요? 여기 A하고 B 사이에 동태평양 해령이 존재해가지고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해서 해저가 확장되기 때문에 여기서 양옆으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D은 C 지점에서 D 지점으로 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조금 전에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해저가 확장된다고 했기 때문에 D에서 C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더 두꺼워집니다. D에서 C로 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C 지점에서 D 지점으로 갈수록 반대로 얘기했죠.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2천만 년 동안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B 지점이 속한 판이 D 지점이 속한 판보다 빨랐다. 이거는 동연령선, 나이가 같은 그 지점을 쭉 연결한 선이 동연령선인데 이 동연령선 간격이 넓을수록 이동 속도가, 확장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 되겠죠. 같은 기간 동안에 이동한 양이 많기 때문에 폭을 보면은 여기가 훨씬 더 넓습니다. 나이가 같은 동연령선 간격이 이쪽이 더 태평양 쪽이 더 넓습니다. 대서양 쪽보다. 그래서 해저가 확장되는 속도 태평양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B 지점이 속한 판이 D 지점이 속한 판보다 빨랐다. 맞죠? 태평양의 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빠릅니다. D는 맞습니다. 6번 그림은 판의 경계선이 남북 방향인 두 해양판의 동서방향 단면에서의 진원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에서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남북 방향은 종이 이 화면 앞뒤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판이 이쪽 판, 동쪽에 위치한 판이 서쪽에 위치한 판 아래로 섭입하는 그런 그 베니오프대, 요 섭입대를 베니오프대라고 하지요. 이 진원 분포를 따라 섭입대가 분포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베니오프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구가 발달되지요. 이 부분을 판의 경계로 보면 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역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 깊이 0에서부터 100km 구간이 깊이 200에서 600km 구간보다 크다. 섭입하는 판의 경계는 진원 분포를 따라 분포하기 때문에 여기서 0부터 100까지는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100km 이상에서는 급격히 증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판 경계의 동쪽에 위치한 판, 판 경계의 동쪽에 위치한 판, 이쪽 판, 오른쪽 판은 서쪽에 위치한 판, 왼쪽 판 아래로 섭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원 분포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판 경계의 서쪽이 동쪽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방금 전에 진원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베니오프대가 이렇게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산 활동은 이 섭입하는 해양판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바로 위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해구가 판의 경계라고 그랬는데 판의 경계 쪽보다 왼쪽, 서쪽이죠. 서쪽이 동쪽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딕은 맞았습니다. 7번 그림 가는 일정한 속력으로 확장하는 두 해양판의 경계를 그리고 나는 x 구간과 y 구간에서 측정한 해양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x 구간의 연령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y부터 y 구간의 연령이 이와 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해령이 여기에 분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x부터 요 지점까지 해령과의 거리가 거의 같지요. x부터 요 지점까지 해령과의 거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연령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이 같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해령은 이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요 지점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해령과의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크게 연령이 증가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y부터 y-까지의 연령도 y부터 요 지점까지는 점점 연령이 감소하게 되지요. 요 지점까지는. 그리고 이제 요 지점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연령이 또다시 증가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해령은 요 지점에 있고 나머지 두 해령은 요 지점에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고르기. 단 퇴적물은 시간에 따라 일정한 양이 퇴적된다. 기억. x부터 x' 구간에는 변환단층이 있다. x부터 x' 사이에 해령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가지고 서로 어긋나는 변환단층이 존재하게 되지요.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x, y, y' 중 A 지점과의 퇴적물의 두께 차이는 x 지점이 가장 작다. A 지점과의 해저 퇴적물의 두께 차이가 가장 작으려면 나이 차이가 제일 적어야 되겠지요. A 지점과 나이 차이가 제일 작은 지점은 X지요. 서로 나이가 이 그래프에서 보면 거의 같습니다. 해령과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나이가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퇴적물의 두께 차이도 가장 작게 됩니다. 디귿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 지점이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북쪽으로 확장한다. A 지점 여기 있네요. 이 지점 밑에 남쪽에 해령이 이렇게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저가 확장되기 때문에 A 지점은 북쪽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8번 그린 가는 최근 200만 년 동안의 고지자기 연대표를 나와 다는 지구자기장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와 다의 시기는 각각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중 하나이다. 가 그림을 보면은 과거 2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역자극기와 정자극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 그림을 보면은 이 화살표의 방향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 그림에서는 N극이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현재 지구자기장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를 정자극기라고 합니다. 현재 지구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시기 정자극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북극 근처에 지구자기의 S극이 있고 남극 근처에 지구자기의 N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화살표의 방향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N극이 남쪽을 가리키고 있죠. 현재하고 반대입니다. 이 시기를 역자극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북극 근처에 지구자기의 N극이 있고 남극 근처에 지구자기의 S극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이 복각인데 복각은 지구자기의 방향 N극이 이 지평선에 대해서 수평면 아래로 내려가면 이 지평면에 대해서 수평면 아래로 N극이 내려가면은 플러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복각은 N극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플러스가 됩니다. 남반구에서는 화살표의 반대, 즉 S극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남극 근처에서 나침판 N극이 지평선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남반구에서의 복각이 플러스, 북반구에서는 반대로 S극이 아래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이 북반구는 복각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가에서 지구자기의 역전 주기는 일정하다. 여기 보면은 검게 표시된 것이 정자극기고 밝게 표시된 것이 역자극기인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정자극기하고 역자극기가 디프리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역전 주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나에서 복각의 크기 A지점은 여기지요. 이 지점에서는 지표면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자기력선이 수직이지요. 나침판이 곤두서게 됩니다. N극이 지평선에 대해서 아래로 90도 기웁니다. N극이 지평선에 대해서 아래로 기울 때는 복각을 플러스라고 하지요. 그래서 A지점은 복각이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B지방은 적도지방인데 여기서는 지평선과 이 나침판의 그 가리키는 방향, 수평이지요. 수평.
서로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복각이 0도가 됩니다. 복각이라는 건 나침판이 지평선에 대해서 아래로 기우는 각인데 여기서는 자기력선과 지표면이 평행이기 때문에 복각이 생기지 않고 0이 됩니다. B에서는 0. 그래서 A지점이 B지점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T시기. T시기는 정자극기죠. 정자극기의 지구 자기장의 모습은 나라고 그랬죠.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정자극기입니다. 그래서 다가 아니고 나지요. 틀렸습니다.